인생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입니다.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. 오늘은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빠르게 환기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솔직해지자입니다. 감정은 굉장히 정직한 신호예요. 뇌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의 감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신호를 만든다고 해요. 이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인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범죄 피해를 겪은 이후에 한동안 좀 과하게 밝은 사람처럼 지냈어요. 주변에 걱정도 너무 많고 설명하는 것도 지치니까 애써 이제 밝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괜찮은 척하려고 했던 거죠. 그런데 그 감정을 외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청소를 안 하게 되고 집이 점점 엉망이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뭐 어느 날 "왜 이렇게 집이 더럽냐?"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"사실 나 괜찮지 않다." 이러면서 펑펑 울었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이 우울 증상이 급격하게 가라앉았어요. 감정이라는 게 결국 내 뇌가 보내는 신호인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자신을 부정한다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'최대한 감정에 솔직해지자.'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. 즐거울 땐 즐거워하고 슬픈 피해자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눈물을 엄청 흘리고 기가 막힌 가해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욕하고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을 했어요. 그렇게 하니까 신기한 게 감정이 제 일상에 뒤따라오지 않더라고요. 두 번째 포기하자입니다. 대학교 시험을 보던 때였는데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"지금 못 쓴 거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마무리하고 나가시라고." 근데 사실 그 말이 진짜 맞잖아요. 짧은 시간 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그 답이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. 그런 면에서 이 감정도 똑같다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감정 또한 오래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기만 하고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. 사람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원래 있는 감정에서 더 무거운 감정을 덧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요. 생각이 많아질 때 시계를 봐요. 15분 이상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그 감정, 그 고민은 내려놓습니다. 어차피 지금은 풀리지 않을 문제니까 이제 그만 생각하자.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죠. 그리고서는 뭐 잠을 자거나 다른 감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요. 슬픈 드라마를 보거나 뭐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교체하려고 노력해요. 세 번째는 연구하자입니다. 제가 이 불안이 좀 많이 심했을 때 그때 저는 내가 무엇이 무서운 건지를 하나씩 분석해 봤어요. 그래서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사각지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뒤에서 공격을 당하면 누구라도 방어할 수 없고 그런 사실들이 가장 두려워서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이게 뭐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순 없더라도 적어도 '이 증거는 남길 수 있겠다.'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불안이 굉장히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. 또 가해자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는 진짜 불안감이 엄청났어요. 제 상상 속의 가해자는 점점 괴물이 되어 갔어요. 연쇄살인범일 것 같고 조직 폭력배일 것 같고 진짜 오만 상상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방청을 하면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재판 기록을 1268 장을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불안감이 줄기 시작했어요.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괴물이 아니더라고요. 그냥 겁 많고 비겁한 인간이라는 걸 그 자료들 그리고 그 모습들로 알 수 있었거든요. 네 번째는 따라해 보자인데요. 감정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뇌가 같은 반응을 하겠죠. 이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뇌가 이제 경험을 해야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저에게는 로비나 엘리베이터가 그랬어요. 퇴원을 앞두고 하루 전에 이제 일부러 그 공간을 다시 찾아갔거든요.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불안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뭐 '미리 연습해 보자.'
하는 생각으로 간 거죠. 혹시나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'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?'라는 생각을 했을 때 '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자.'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함께 간 남자친구에게 "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키스하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자."라고 했어요. 다행히 실제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고 아주 좋은 기억으로 그 공간이 덮여졌어요. 이 방식은 회복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래요.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매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이 몸에게, 다시 뇌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. 다섯 번째는 보상의 주자입니다.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힘든 날엔 비싼 음식이나 뭐 큰 소비로 자신을 위로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를 예로 들면 너무 지칠 때 빨리 잠을 잔다던가 정말 답답할 때는 거품 목욕을 해요. 이때 중요한 건 선택지를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.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걸 할 거야.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두는 게 감정을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. 그리고 저는 스스로 많이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. 잘했다고 생각했을 땐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고 진짜 애썼다. 진짜 잘했다."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줘요. 다른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이 되지만 그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바꾸자인데요.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 삶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비교적 빨리 느낀 편인데요. 그래서 생각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.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을 오래 한다고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. 20년 동안 내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만들어 보자, 준비해 보자 라는 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감정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상황은 충분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.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감정과 방법은 단순해질수록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요?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든 반드시 풀리는 날은 올 거예요. 뭐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.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거든요. 이 굴곡진 인생은 결국 큰 자산이 되니까요. 오늘도 살아낸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오늘의 그 감정을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